자, 거꾸로 수업 11번째 역사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불교를 중심으로 문화를 크게 발전시켰다, 꽃피웠다라는 거 다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여러분들 경주 가면 꼭 가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불국사, 석굴암, 그리고 안압지 등등이 있겠죠. 자, 이 경주는 이들 문화재는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그리고 또 불국사 다보탑과 석가탑이라 불리는 3층 석탑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먼저 불국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불국사는 옛날에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이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어. 엄청 가난했어요. 그래서 막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조그마한 밭을 일구며 근근히 좀 생활을 버텨나갔죠. 그러다가 하루는 한 승려가 찾아와서 김대성에게 말을 합니다. 부처님께 하나를 드리면 너는 만개를 얻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김대성은 밭을 부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그 밭을 바치고 난 얼마 후부터 이 김대성이 시름시름 앓다가 사망을 합니다. 죽었어요. 그날 밤 하늘에서 어디에 사는 김대성, 너는 재상 김문양의 집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로부터 10달 후 진짜 김문양의 집에서 우렁찬 아기 소리가 들립니다. 네.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딱 태어난 지 일주일 뒤에 꽉 쥐고 있던 주먹을 폈는데 세상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 대성이라고 불리는 금패가 손에 쥐어져 있었던 거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자, 이렇게 다시 태어난 두 번 태어났네. 이렇게 두 번 태어난 김대성은 자기 지금의 어머니를 위해서 불국사를 짓습니다. 혼자 지었을까? 그건 아니고요. 신라를 부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그 당시의 왕 경덕왕과 함께 불국사를 짓습니다. 불국사는 말 그대로 불교 나라 사 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불국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요? 불국사에는 청운교하고 백운교가 있어요. 백운교라는 이렇게 돌계단이 있는데 돌계단의 아래에는 사람들의 세상, 돌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자문이라는 문을 지나면 거기는 이제 부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 앞에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 이 3층 석탑은 석가탑이라도 불리우죠. 이런 석가탑이 있는데 석가탑에는 또 전설이 있죠. 자, 석공 아사달을 이 탑을 짓기 위해서 부인 아사녀와 헤어져서 경주로 왔어요. 이 석가탑을 짓기 위해서죠. 경주로 떠났는데 아사녀는 몇 해가 지나도록 아사달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돼서 경주로 찾아갔어요. 하지만 탑이 완성될 때까지 아무도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죠. 하지만 아사녀는 아사달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에 며칠 동안 이 절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 승려가 아사녀에게 말했어요. 저기 연못이 하나 있는데 아사달이 탑을 다 만들면 그 연못에 탑이 비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탑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 보려면 거기 연못에 가서 보면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사녀는 그 옆에 있는 영지라는 연못에서 아사달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그림자가 비치지 않자 이 아사녀는 마음의 병을 얻어서 연못으로 뛰어들었어요. 석가탑을 완성한 아사달은 아사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슬픔에 빠져서 연못 주위를 떠나지 못했죠. 그때 앞산 바위에 아사녀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고 아사달은 바위에 아사녀의 얼굴을 새겨 넣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 얼굴이 부처님의 얼굴이었대. 그래서 이 석가탑은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이라고 해서 무영탑이라고도 불려요. 별명이 두 개가 있는데 석가탑이라고도 불리우고요. 또는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탑이다. 그림자가 비치지 않는 탑, 없을무 그림자영. 그래서 무영탑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국사는 만들어졌고, 그러면 석굴암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이 김대성이 이 불국사는 지금 현재의 엄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석굴암은 전생의 어머니를 위해 석굴암을 지었어요. 이 석굴암은 동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경주의 토암산에 지어져 있죠. 자, 이 석굴암은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도 매우 유명하죠. 굉장히 습한데도 이끼가 생기지 않아. 네, 이런 굉장히 과학적인, 지금으로도 굉장히 과학적인 건축물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과학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이렇게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불경을 인쇄하는 기술이 발달하여 불교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무구정광, 대다란이경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다시 한번,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은 현재 남아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이거는 불국사 석가탑을 고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 경주는 약 1000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찬란한 역사였죠. 1000년 동안 신라의 도읍이었기 때문에 많은 문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주에는 많은 유적과 무덤, 건축물 등 다양한 문화재가 남아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해입니다. 발해. 자, 발해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을까? 발해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었죠. 땅이 매우 넓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던 발해는 매우 많은 문화를 흡수했지요. 말갈의 문화와 고구려의 문화를 흡수했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한번 문화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발해의 중심지였던 상경에는 발해의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석등과 도루물, 성터 등의 문화재가 남아있어 당시의 상경성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네, 여기 보면 발해의 석등 그리고 이 팔각 유리정, 이거는 고구려의 문화를 이어받았다, 우물 양식을 이어받았다라고 나와 있네요. 발해는 고구려 문화를 바탕으로 한 당, 말갈 문화 등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이루었다. 특히 정효공주 무덤 많이 나옵니다. 정효공주 무덤은 발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무덤의 내부는 중국식이고 천장은 고구려식. 자, 무덤의 내부는 중국식으로 이제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무령왕릉이죠. 무령왕릉 선생님이 설명할 때 어땠습니까? 벽돌을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다. 이거는 어느 나라의 문화를 받았다? 네, 중국의 영향, 당시에 수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자, 이처럼 정효공주의 무덤도 벽돌을 쌓아서 만들었고, 그리고 천장은 고구려식. 선생님, 고구려식은 뭐였어요? 뭐였냐면 피라미드처럼 천장이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형식이었죠. 자, 이렇게 기다란 돌을 계단처럼 쌓아서
천장이 점차 좁아지는 형태의 무덤이었죠. 이렇게 당나라와 중국과 고구려의 문화를 흡수한 독자적인 무덤, 정효공주 무덤입니다. 자, 무덤 위에 불교식 탑을 세운 형태를 하고 있다. 무덤 안에는 12명의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쓰여져 있는 내용을 통해서 그 당시 발해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인물 벽화가 그려져 있죠. 정효공주 묘비와 무덤으로 내려가는 계단, 이런 식으로 정효공주 무덤의 내부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지금 삼국에 대해서 배웠고 삼국의 통일을 한 신라, 통일신라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고 발해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통일신라와 발해 끝까지 잘 이어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지 않았기에 지금 우리의 조선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있는 거겠죠. 자, 어쩌다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문화생활을 했던 통일신라와 발해가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는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하고 2단원에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